안녕하세요. 선임대수 강의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태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의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역행렬을 기반으로 한 선형 시스템의 어떤 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AX는 B와 같다라는 행렬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즉 X를 구하는 방법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가우스 소거법 혹은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뭐 어떤 선형 그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하나가 있는 그냥 AX는 B와 같은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선형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때 A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예, 이거 아마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 저희가 아마 배우는 걸 텐데요. 예를 들면 뭐 2x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x 어떻게 구하느냐 입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겠죠. 양변에다가 똑같은 것을 곱해주어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등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럼 여기 이제 a의 마이너스 1승에 있는 항을 양변에다가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자,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은 a-1승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근데 1 곱하기 x는 x가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a분의 b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주어져 있는 이 행렬방정식도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역행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행렬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정방행렬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그런 어떤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요.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어떤 비행렬, 행렬 B가 존재를 한다면 A를 가역행렬 혹은 비특이 행렬, 그래서 invertible matrix 혹은 non-singular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non-singular matrix라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만약에 선행대수를 공부하시면. 그래서 이제 A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가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B를 A의 역행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은 A의 마이너스 1승.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죠. A의 마이너스 1승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붙였던 것처럼요.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A 곱하기 B 혹은 B 곱하기 A가 무슨 매트릭스와 같아야 되냐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아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각은 다 1이고요. 대각이 아닌 그런 어떤 성분들은 다 0인 그런 형태의 행렬을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행렬 겹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B를 A의 역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A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비가역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B
요 A와 B라는 행렬이 2x2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과연 B는 A의 역행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A 곱하기 B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 2죠. 그래서 이건 행열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곱했을 때 결과물이 1,1에 해당되는 그 원소는 자, 앞에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첫 번째 열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7에 14, 마이너스 14 더하기 3, 5, 15가 돼서 제 맞습니다.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2에 해당되는 원소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이너스 2, 5, 10 더하기 10이 돼서 이제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예, 바로 이제 2,1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7에 21 빼기 37에 21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0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2,2는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입니다.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요. 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3, 5, 15고요. 빼기 2, 7, 14입니다. 예, 1이 나오죠. 자, 뭐가 되나요? 예,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1, 0, 0, 1과 같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게 되죠. 자, BA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마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A의 역행렬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자,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자, 보았더니, 자, AD-BC라고 하는, AD-BC라고 하는, 자, 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스칼라 값이 있습니다.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에, 이게 대응이 되는 이러한 어떤 값이 있어요. 그래서 AD-BC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AD-BC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게 되면 무엇이 되죠? 바로 0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0행렬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일단 이건 정의 자체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자, 이 주어져 있는 A라는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D-BC라는 값이 0이 아니냐, 0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AD-BC가 0이 아니라면, 자, 요거의 결국 이제 아이덴티티,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다가 요 뒤에 A에 요 뒤에 붙어 있는 행렬에다가 자, AD-BC분의 2를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예, 곱해주게 된다면, 결국은 그 A의 어떤 역행렬 A 인버스가 정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AD-BC가 0이면 A는 비가역 행렬이 됩니다. 자,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이미 어떤 가역행렬 A가 있는데 그 가역행렬의 역행렬 A 인버스는 A의 유일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그 역행렬은 유일한 역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차원의 가역행렬 A, B와 0이 아닌 스칼라 K에 대해서 만약에 A 인버스가 가역이다라고 한다면 A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A가 되고요. A, B가 만약에 A 곱하기 B 한 결과물이 만약에 인버터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A,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가 됩니다.
이런 성질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KA라는 행렬에다가 K라는 어떤 스카라를 곱한 KA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역행렬은 K분의 1 곱하기 A 인버스와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n승도 만약에 인버터블하다라고 했을 때 A의 n승의 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인버스를 n승한 거와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같은 어떤 그 가역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역행렬에 대한 성질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본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기본 행연산 있잖아요. 저희가 가우스 소거법이나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던 기본 행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1에 적용해서 얻은 어떤 행렬인데요. 기본 행연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개의 어떤 그 방정식, 두 개의 행을 이렇게 교환하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행에 상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는 이런 연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 각각의 기본행 연산에 대응되는 그런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면 A라는 행렬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옆에 보시는 E1이라는 행렬을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연산을, E1이 어떤 기본 행 연산을 모사한 행렬이냐? 바로, 자, 이거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세 번째 항에다가 이렇게 더해준 자 이런 어떤 연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 마치 여기 이 원을 A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는 그대로인데 세 번째 행이 바뀌죠. 세 번째 행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항에다가 더해준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E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쉽게 보시다시피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렬의 어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행이 이 연산을 통해 나오는 게 두 번째 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행이 이제 첫 번째 행이 되는 그런 어떤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은 더 심플합니다. 특정에다가 이제 6이 됐죠. 그러니까 E3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세 번째 행에다가 6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6배를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자, 임의의 어떤 행렬 왼쪽에다가 각각의 기본의 연산을 나타내는 기본 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 기본 행렬에 상응하는 기본의 연산을 해당하는 행렬에다가 수행한 그런 어떤 결과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 행렬은요, 기본적으로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그 기본 행렬의 역행렬 또한 기본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앞서 살펴봤던 E1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E1이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 또한 기본 행렬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행렬을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아이덴티티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서 1년에다가 이제 앞에다 2번 곱해주고
기본의 연산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P만큼을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A를 가지고 첫 번째 E1에 해당되는 기본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다가 다시 E2에 해당되는 기본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이 쭉 진행했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B부터 E1까지의 그런 어떤 기본 행렬들을 쭉 곱한 그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예, 바로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 행렬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던 가우스-조절 일리미네이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A와 I가 행동치다. 즉 기본의 연산을 적용을 해서 A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A와 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첨가 행렬 AI가 그쵸? AI가 그 다음에 A 인버스는 행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데 자주 쓰이는 어떤 방식이 바로 이 가우스 초단 방법을 통한 역행렬 연산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져 있는 행렬에다가 i를 첨가를 해서 첨가 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AI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첨가 행렬 AI를요,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면 그 결과물이 바로 C가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가 A 인버스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행동치니까. 근데 만약에 C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A는 B가 행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못 만들면 A는 B가 행렬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조단 소거법을 이용한 어떤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A와 I를 붙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앞에 되는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기본의 연산만을 적용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요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돼서 쭉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리딩 엔트리는 그 위는 0인데 아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게 2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0, 1,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도 다 이제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 첫 번째 행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으로. 자, 이와 같이 연산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기는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이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AX는 B다라고 했을 때 이때 유일해 X는 A 인버스 B라는 그런 어떤 유일한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요 강의에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의 어떤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AX는 B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양변에다가 이제 A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와 x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a 인버스 b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개념이 이 일반적인 어떤 선형 방정식에 적용했던 개념과 아주 유사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역행렬을 구해서 A 인버스 B를 계산하는 것 대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AX는 B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있는 파트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 아이덴티티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인버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가우스-초단 활용법, 가우스-초단 일미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행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선형 연립분 형식을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역행렬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기본 행렬을 가지고 역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매트릭스와 그 내가 역행렬을 구하고자 하는 행렬과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합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첨가 행렬을 만든 이후에 그 elementary operation을 통해서 그쵸?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자 A를 아이덴티티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A 인버스 A의 역행렬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AX는 B라는 그런 어떤 그 행렬 방정식이 있을 때 A와 B를 합친 첨가 행렬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 행렬을 그,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 B 벡터가 그쵸 첨가 행렬에 속해 있는 그 B 벡터가 결국은 해가 된다. 그쵸 AX는 B라는 그런 어떤 행렬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